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35페이지, 어제까지 저희가 한 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반응. 우리가, 내가 그걸 어떻게 선택했어? 나는 선택한 적이 없어. 어머, 사장이 안 돼 있네요. 나는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쵸? 늘상 그런 일이었잖아요. 나는 그걸 선택한 적이 없어.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환경 때문에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사실상 생각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것처럼 결국 반응은 온전히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빼박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죠. 그죠? 내가 빼박이라고 느껴야,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뭐 살면서도 과연 몇 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개념은 팩트인 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 다 증명되었고 다 이렇게 뭐 확인됐다 해야 되나? 다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의 근육 아니면 어떤 부분의 어떤 것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 근육을 키우지를 배울 수 있죠.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고 나서는 그 근육이 키워질 때까지 그 훈련만 하죠. 그러니까 그 동작만 반복해서 하죠. 맞습니까? 반복해서 하면 뭐가 생겨요? 결국 그 원래 목적한 대로 그게 생기겠죠. 그게 근육이든 뭐 그게 어떤 행동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그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어, 이게 저도 이 훈련이란 단어가 사실 엄청 중요한 단어인 거죠. 훈련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된다.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쓰는 태도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 그래서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편한 대로 돈을 쓰는데도 그게 빵꾸가 안 나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왜? 훈련되어진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의식의 단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단계로 넘겨 놔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5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시를 좀 드러나요. 예시를.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강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줬든가 맞든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 환경이니까. 지는 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준 만큼 받은 거는 누구야?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스트레스는 주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하니까 어떤 그 이제 뭡니까 청중이죠. 청중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행동, 돌발 행동을 이 청중이 강의 중에 반짝하고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해서 일어났다는 거지. 막 자기가 예를 들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중 한 명이 뭐 예를 들어 와 갑자기 탁 일어났다가 그냥 자기가 해놓고 너무 놀래니까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는 이 사람이 왜 그런 돌발 행동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찾아가 봤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 보였다. 이게 좀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깨닫고 인지했을 때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탁 맞아떨어져서 그게 인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지금처럼 그럴까요? 내가 이해한 표정하고 깨달은 표정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깨달은 표정, 깨달은 표정. 깨달음이 뭔가 순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팍 이렇게 스파크처럼 일어나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준호가 이제 큰애가 어렸을 때, 한번 이런 스파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를,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일반 학교가 아니라, 음, 그 뭐라고 하죠? 자기야? 그걸 뭐라고 하죠?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러니까 땡큐 누구죠? 예, 대안학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제 나름대로 목표 꿈이 있었죠. 근데 우리 큰애를 대안학교에 보낼 거야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고 이제 국제학교를 갔지만 내가 이 애를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보낼 거야라고 제 마음속에 결정을 딱 한 그날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느낌을 저는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뭐라 해야 되나 명확해지는 순간 내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유리창이 보여. 길 건너가 보이는 거죠. 유리창이니까. 근데 그 유리창이 뿌였어. 그런데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정말 그 느껴지는 스파크 이런 거. 이 여자분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간호사다. 그런데 자기가 케어하는 환자 중에 매사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코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이 간호사를 거들떠보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그러니까 하인 취급을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하고 잘못만 들춰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걸 다 들춰내고 그래서 이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그 환자를 케어하러 가야 되는데 케어하러 갈 때마다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죠? 비참하게 느끼고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느껴서 그 고통을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보는 다른 간호사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모두 이 환자가 죽기를 기도할 정도로 이런 환자가 있어서 이 환자 때문에 자기는 간호사고 뭐시고 다 때려치우고 뭐 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 내가 식당 주인이에요. 근데 매일 어떤 이상한 고객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메뉴판에 없는 걸 계속 오더를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메뉴판에 없는 걸 오더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뉴에 없으니까 그거는 준비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악성 댓글을 달겠다고 하고. 악성 댓글을 매일 달고. 그래서 원래 자기 가게는 굉장히 우수한데. 그죠? 근데 이 고객의 그 코멘트 때문에 예를 들어 점점 손님이 끊기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벌어지죠. 이 모든 상황이 빅터 프랭클의 예시로 들면 감옥인 상태고 이 간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여성분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통. 그러니까 뭐 매사에 들추고 잔소리하고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이 주는 그런 나쁜 감정을 허용해 버렸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허용해서 수용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에 빠져 있어요? 감정에 잡아먹힌 상태인 거죠. 그죠? 자기 감정에 자기가 잡아먹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 이 사람이 간호사를 선택해서 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죠. 본인의 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벌고 싶어서 간호사를 했든 뭐 간호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서 간호사를 했든 분명히 가치가 있었어. 그런데 이 어떤 일을 본인이 허용해 줌으로써 감정의 가치가 하위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그 환자가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죽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 환자가 죽어야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이 강단에서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스스로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고통을 줄 수 없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당신이 얘기를 하잖아. 자기 너무 이걸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걸 허용했다는 것이 절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정면 승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반응에 이 분이 정면 승부를 했어. 정말로 나에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이 있을까? 라고 정면 승부를 했고 그 정면 승부를 하니 실제로 그 강사가 한 말처럼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싫은 일과 비참함조차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이해되죠? 내가 싫은 일과 내가 굉장히 비참했는데 그걸 내가 허용했구나. 내가 선택했구나. 내가 방치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진짜로 번개처럼 순간 인식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똑같은 환경이어도 내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다? 감옥에서 석방된 기분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풀려났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별표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면의 프리덤인 자유.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욜로족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요것만 있고 이것으로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충분히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청빈의 삶,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죠? 뭐 반찬도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옷도 계절별로 하나만 있으면 되고 뭐도 조금만 있으면 되고 뭐도 조금만 있으면 되고 이런 욜로족 있잖아요. 그죠? 소확행. 그 소확행이 내가 충분히 더 큰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확행을 선택한 사람은 그건 주도적이죠. 주도적이죠.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옷 살 돈이 없어. 나는 옷을 100벌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계절별로 한 개밖에 살 수 없는 능력이야, 내가. 그래서 욜로족을 선택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해됩니까? 벤츠를 몰 수 있는데 티코를 타는 사람하고
T코밖에 탈 수 없어서 T코를 타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T코를 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사는 자유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유로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또 하지만 그 자유로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과 그죠? 정말로 성숙해서 자유로운 사람하고는 그 자유의 영역은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누구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주관이 있고 이런 것은 그 자유함을 느끼는 건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자유함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다? 네가 있거나 말거나 적거나 말거나 이런 자유함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 7가지 습관에 의한 자유함.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렇죠? 7가지 습관에 의한 자유함. 끝을 주도적이어서 자유스러운 거. 그죠? 끝을 생각할 수 있어서 자유스러운 거. 여러분, 소중한 걸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스러운 거. 승승을 늘 생각하는 자유스러움. 그죠? 먼저 이해하고 시너지를 내는 자유스러움. 그죠? 이 모든 것을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의 단계로 가서 너무나 자유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엄청 멋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자유스러움이다? 요런 자유스러움이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예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을 옆에 갈로 치고 해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영향을 받았겠죠. 아까 간호사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았댔나요? 사람 취급을 안 했댔나?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 어떤 환자가 내가 간호사인데 나라는 간호사를 간호사로서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 간호사를 거들떠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간호사가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를 입힘으로써 슬픔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품, 즉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상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간호사 같은 역할, 간호사 같은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의 그 악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야. 근데 나에게 네가 뭐 못생겨놓고 왜 이쁜 척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의 어떤 댓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그것을 수용해 허락해 버리면 세상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완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거죠. 그래서 저 시기를 선택하시는 너무 힘들어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쵸?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댓글 중에 우리가 댓글의 기능, 원래 댓글의 가치, 댓글이 존재하는 가치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쓴 애들의 말을 정말로 참고하라고? 는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의 피드백이 무엇인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그 원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악성 댓글로 쓰는 애들도 가치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은 거고 그 악성 댓글을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쓴 애들의 그 아무 생각 없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본인의 가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게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 본질적으로 그 기능이 있는 이유. 그게 가치잖아요. 본질적으로 그 기능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응?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머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려고 머리가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한 걸 내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내 머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내 두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소통해라고 있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가 알아듣고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소통하라고 있는 거지 욕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능대로 잘 쓴다면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또 본인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더 올려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통 이 사람은 조금 남달라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을 앓거나 심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 이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고통을 초월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삶을 의미 있게 하며 이런 사람들 삶을 의미 있게 하며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치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치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배움으로써 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네.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인은 4년 동안 암 선고를 받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세웠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줄 수, 엄마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가치를 세운 거죠. 암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가치를 세운 거예요. 자, 가치를 세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 글을 쓰려고 는 강한 소망과 투병의 용기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왜냐면 진통제를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 고통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운 그 가치에 의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으면 몽롱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니까 진통제를 먹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지난 수년 동안 임종하는 사람이 관대한 태도로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냐 물어봤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응? 죽을 때 되면 다 이렇게 반응을 선택한다고. 죽을 때 되면. 근데 우리는 죽을 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충분히 내가 여유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마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정말로 이 간호사가 본인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반응을 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임종하는 사람이 엄청 반응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A라는 반응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감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니까 전혀 다른 B라는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음. 4분의 1 정도가 그런 거 봤다.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를 봤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 중 과연 몇 명이 이 같은 사람을 잊을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의 변화에 자기가 고무되어서
엄청나게 깊이 감동하고 봉사와 자비의 고귀한 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됐다.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을 때 나는 어떤 경험을 했다? 고귀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자기도 생기더라는 고귀한 행동. 여러분 별표 치세요. 고귀한 행동. 오늘 하루 우리 이제 오늘 고귀한 행동으로 좀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런 동기를 갖는다고 대답했다. 자,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3가지 중심적 가치. 1번, 일을 통한 경험적 가치. 자, 2번, 무언가를 없는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 가치. 3번, 불치의병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아침 뭐 10시쯤 되면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고 그러면 그 펼쳐지는 환경, 그쵸? 어려운 여건일 수 있죠. 어려운 여건. 뭐 나는 아메를 얘기하는데 그 아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반응, 그 어려운 여건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이게 태도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온 경험에 의하면 이 빅터 프랭클 이 3가지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태도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게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더라. 자,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들은 종종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만들어준다. 내가 A라고 해야지 라고 해도 내가 바로바로 직면하니까 엉뚱한 걸 선택하거나 또 즉각적인 반응,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경은 세상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전반적인 가치 기준을 새롭게 바꾸도록 한다.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시각의 개선과 확대는 우리 모두를 향상시켜주고 고무시켜주는 태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늘 저 사람은 A에 반응을 했는데 너무나 고무적으로 향상되고 멋있는, 그죠? 너무나 인상적인 B라는 선택을 반응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어떻게 돼서 고무되어서 여러분도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태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A라는 사람은 임종을 맞이해서 그런 정말 훌륭한 반응을 선택했지만 그걸 본 나는 임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태도적 가치가 생겼죠. 그럼 그런 나를 본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임종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가 삶에서 정말로 가치관에 의한 선택,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영향을 미친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굉장히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공간을 그렇게 잘 활용해서 그죠? 그럼 1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임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소방관처럼 A, B, C, D 이렇게 해서 자꾸 훈련하자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훈련할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빨리 놔버립니까? 안 놔버립니까? 일상 속에 그냥 젖어들어 버리죠. 그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2번째, 끝을 생각하며 행동해라. 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한 일의 마지막 끝도 있지만 최종적인 가장 큰 바운더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못할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 바꿀 행동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이라면 풀려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생각을 전혀 평소에 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복장이 터져 날리고 자는 자대로 문제고 야는 야대로 문제고 다 문제인 거죠.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이틀 있다 3일 있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관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그걸 계속 끝을 보고 이제 행동하는 거는 개념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훈련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되어진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복되는 얘기로 무슨 말인지는 인지는 정확하게 됐어요. 이제 행동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반복에 의해서. 운동선수가 똑같은 운동을 매일 루틴 똑같이 운동해서 어떤 경기를 뛰듯이 운동,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 반복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